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 기회를 밀고 나가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과시하려고 들 거거든요. 한미일이 구상하는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 전략이 있을 텐데 김정은에 대한 시진핑의 영향력, 푸틴의 영향력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좀 장애를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요인이 있는 거죠. 조금 더 전략적이고 치밀한 접근법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죠. 자, 북중러 지금 바로 안 여쭤볼 수 없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제 베이징역에 도착해서 이제 만났잖아요. 네. 중국 방문은 일단 2019년 이후에 6년 8개월 만이던데 일단 왜 방문한 거죠? 일단 북중 관계에 좀 복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우크라이나 전에 북한이 이제 대규모 전투병을 파병하면서 북러 밀착이 가시화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과 좀 상대적으로 소원한 거 아닌가 이런 게 있었고요. 베이징 지도부에서 계속 좀 불편해하는 이런 신호가 전달이 됐겠죠. 그런데 마침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약간 종전 분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옥신각신하는 부분이 있지만 북한의 역할은 일단 마무리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쿠르스크 탈환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북중 복원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마침 이 전승절 행사라는 결호의 찬스가 생긴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북중러 연대 이런 것들도 좀 강화하는 그렇다고 러시아를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축에 지금 북한이 이제 중심축으로 좀 들어가겠다는 거고 이거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도 했습니다만 미국과 또 일본, 한국이 한미일 연대를 형성하는 거에 대한 대응 성격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이제 만났잖아요. 북중러 3개국 정상이 함께한天安문 광장에 막루에 오르는 거는 195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66년 만이라는데 아마 그 영상을 라이브로 직접 보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북중러 3국의 역학 관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전승절 행사 자체는 중국의 힘을 이제 국제사회에 좀 투사해서 보여주는 이런 측면이 강했습니다. 북중러 연대, 푸틴과 김정은이 시진핑 양옆에 서 있었지만은 중국 중화TV의 어떤 방송 화면이라든가 보도 내용 보면 시진핑에 다 맞춰져 있어요. 저도 그 70분 영상을 다 라이브로 봤는데 김정은이나 푸틴을 단독샷으로 받는 화면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시진핑을 계속 중심에 세우고 시진핑 중심에 푸틴과 김정은이 있는 모습 요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뭐 중국 방송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 트럼프, 반미 연대의 중심축에는 시진핑의 영도가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준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전승절 행사 하루 전인 9월 2일 날 텐진에서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그 중국 주도의 국제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원래는 국제사회에서 이 글로벌 사우스, 중국이나 주로 남반구에 있는 저개발 국가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비전을 좀 경제 쪽에 맞춰서 하려는 건데 이게 이번 회의를 보니까 완전히 반 트럼프, 반서방 전선으로 굳어졌어요. 그래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라는 걸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 그걸 보면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주권 존중이에요. 그 다음에 국제법 준수. 이거는 뭐 트럼프의 최근에 좀 전횡에 가까운 이런 행동에 대해서 중국이나 국제사회 그 친중 성향의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의기투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나 그러면 그 방송을 다 보시면서 느끼셨던 의문점이라든가 뭔가 좀 중요한 것들 뭐 공유해야 될 게 있을까요? 저희가 뭐 제일 주시해야 되는 건 김정은이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역할이 이전과 달리 이제 위상이나 이런 게 부쩍 컸다. 이런 거는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66년 전에 할아버지 김일성이 이제 당시에 수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오쩌둥이나 후르쇼프 소련 공산당 제1서기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김일성 할아버지가 4-5번째 이렇게 마오쩌둥과 떨어져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바로 옆에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바로 옆에 이렇게 자리하면서 넘버 2죠. 푸틴이 넘버 1이었고 어쨌든 그 손님 중에서는 이런 위상을 확보했다는 건 그동안에 이제 김정은이 우리는 뭐 그거를 인정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뭐 또 대단하다고 이렇게 해줄 건 아니지만 핵과 미사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체제를 좀 공고히 한 점 이런 것들 이제 집권 15년 차인데요. 그런 행보들 그리고 나름대로 트럼프하고의 정상회담이나 또 푸틴에 대한 대러시아 지원 중국
중국과의 관계도 그러면서도 이번 전승절에 보면 놓치지 않는 이런 좀 노련함이랄까요? 네. 아주 그 약삭 빠른 이런 외교술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좀 친해지면서 중국과 약간 멀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조금 회복되는 느낌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동안의 분위기 보면 시진핑이나 베이징의 지도부가 아마 좀 이 고얀 녀석 봐라. 어디다 대고 지금 너희들 그 일단 7, 80년간 먹여 살린 게 중국인데 러시아 푸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뭐 제1의 혈맹인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런 거 좀 있었을 텐데 이번 베이징 그 행사에서 보면은 시진핑이 마치 그 집 나갔던 아들 돌아온 것처럼 예, 뭐 이렇게 따뜻한 밥 해먹이듯이 예, 아주 자기 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이런 모습 보이거든요. 물론 중국의 이제 기본 성향으로 볼 때는 뒤로 좀 은밀하게 아마 군기 잡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너 또 그럴래? 한 번 더 그러면 정말 우리 가만 안 놔둔다. 뭐 이런 메시지가 전달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김정은이 그 시진핑의 초청에 호응해가지고 왔다는 거 이거는 뭐 대단한 거죠.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는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가느냐 마느냐 하다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갔잖아요. 근데 사실 좀 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우원식 의장이나 좀 이런 분들은 홀대를 받은 뭐 그거 어쩔 수 없죠. 국가 원수급이 아니니까 막루의 제일 뭐 끄트머리 자리에 보이지 않는 데 있었거나 뒤편에서 시진핑하고 김정은이 얘기하면서 가는데 뒤에 한 3열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 뭐 접근도 안 돼요. 그거 뭐 좀 뚫고 가서 김정은하고 얘기하겠다. 뭐 사실 그걸 한국은 무시했다기보다 정상이 아니니까. 그렇죠. 국회의장이 간 그거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한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어쨌든 보이니까 보이니까 보기에 좀 힘들더라고요. 네. 자, 근데 이번에 또 인상 깊었던 게 김정은이 딸과 방중했던데 처음으로 딸과 함께 국제사회 앞에서 이제 김주애가 차기 지도자라는 걸 선언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사진도 막 나와 있더라고요. 투표해가지고 저녁에 개표 방송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유력에서 이제 확실로 넘어가는 단계로 봐야 됩니다. 이번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해서 김정은이 9월 2일 날 김정은 전용 열차가 베이징역에 도착한 장면을 사진으로 나오는데 김주애가 있는 거예요. 저도 뭐 김정은 리더십 이런 거 가지고 박사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북한을 들여다봤지만 야 이건 정말 김정은이 속된 말로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까지도 받았어요. 저는 호사가들이나 언론에서 야 김주애가 가면은 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런 얘기 나올 때 야 그래도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갈까? 왜냐하면 이번이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첫 다자 외교 무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외교 무대에 서려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딸을 데려가고 뭐 새로운 포맷의 변화를 주기가 어려운데 쉽지 않죠. 데려갔거든요. 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수행한 게 아니라 자기가 열차에 내리는데 바로 뒤에 있어요. 바로 뒤. 최선희 외무상보다도 더 앞세워서 이거는 뭐 노골적으로 다음번은 얘예요 하고 보여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김주애를 그 천안문 막루에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 자리에 데리고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좀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 좀 약간 그림이 그렇죠. 근데 그 10년 전에 이게 이번이 전승절 80주년에 70주년에 그 루가센코 벨라루시 대통령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막루에 올라갔어요. 그때 욕 뭐 직살나게 먹었지만 그때 그 벨라루스 대통령 아들이 마침 베이징에서 이제 교환학생으로 있어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야 저거 뭐 아빠 찬스야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난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우려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북중러 이런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김주애가 한 번도 노출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면은 그냥 김주애는 뭐야 그냥 막루 아니고 어디 딴 데서 그냥 보다가 돌아가는 거야? 현장 학습만 하는 거야 이런데 제가 그 보기에는 김정은과 시진핑이 아마도 뭐 정상회담을 하든 비공식 회담을 하던 이런 자리에서 연회라든가 또 환영 행사 이런 데서 식사할 거잖아요. 우리 딸입니다. 우리 딸이야. 네. 뭐 그동안에 이렇게 얘기 많이 있었는데 인지야 인사드립니다. 야 주애야 인사드려라. 예를 들면 뭐 찜핑 아저씨다. 우리 집에 손님 왔을 때도 도윤아 일로 와봐. 그렇죠. 아버지 친구야. 뭐 이런 거를 훨씬 더 격식 있게 하겠죠. 그렇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푸틴한테는 작년 6월에 푸틴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런 자리를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특히 이제 북에서 오신 탈북민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야, 김주애가 어떻게 후계자가 되니? 그렇죠. 여자애고 어린애인데 여자가. 뭐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단계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보당국의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국정원. 네. 국정원이나 미국 CIA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 감청 정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또 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어떤 식으로든지 김정은이 주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런 내용들까지도 정보협조망을 통해서 다 입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국정원이 후계자가 유력하다거나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이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면 북중러 이 중요한 무대에 굳이 데려갈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최선희 외무상이 얘기해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부 장관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행사 자체가 외교 행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로 외교장관이 따라 나와야 돼요. 김정은 다음 외교부 장관, 이제 외무상. 그렇죠. 근데 거기에 주애가 딱 서가지고 아빠가 중국 권력서열 5위, 차이치 중국 공산당 서기랑 얘기하는데 뒤에 딱 서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다 북한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주애를 등장시키려고. 6월 하순에 원산에 그 해양 리조트 지어가지고 오픈 행사할 때 김주애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비해서 이번에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보니까 살이 혹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너 저 아빠 따라서 전승전 행사에 가고 이래야 되는데 너 이런 걸로 또 나갈래? 네. 아빠랑 뭐 유전자 똑같다는 소리 또 들을래? 살까기. 네. 북한 말로 이제 다이어트 좀 해라. 이런 게 있어서 아마 혹독한 다이어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제 최고 지도자의 해외 방문 동선을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한 건 이례적인데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정은의 동선이라든가 네. 또 김주애를 등장시키고 이러는 과정에서 중국이나 외신 매체들의 보도가 빨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나 뭐 민간 매체들, SNS를 통해서 퍼지는 이런 정보들을 중국 당국도 이제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중국이나 서방의 페이스대로 이미지라든가 동선이 흘러갈 수 있겠다 이래서 북한도 자기네도 좀 공개하자 이렇게 간 것 같아요. 비근한 예가 뭐냐면 김정은이 딸 주애를 데리고 열차에서 내리는 첫 장면을 보도한 거는 중국의 신화통신이었어요. 근데 사진이 나왔는데 김정은이 등치 뒤에 왜 누가 하나가 머리가 요만큼 보일 정도로 나와 있는데 봤어요. 모르는 앵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주애인 것 같은데 설마 주애가 저 자리에 막 이랬는데 옥신각신 하는 사이에 잠시 후에 조선중앙통신에서 김주애가 딱 등장한 아까 그 장면을 내보냈어요. 주애 간 거 맞거든요.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자기네들이 김정은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김주애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즉각 좀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아마 김정은이 모든 그 동정을 끝내고 돌아가면 이것도 다큐멘터리 특집 기록 영화 이런 걸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할 겁니다. 김주애를 부각시켜주는 것들도 할 것이고. 그렇죠. 네. 그 영상에서 보셨을 때 그러면 김정은의 건강은 좀 괜찮아 보이셨나요? 건강 좀 제가 본 걸로는 안 좋습니다. 일단 김정은으로서는 좀 힘들어했던 게 천안문 입구에 단문이라는 데서 이제 맞아가지고 그 막루로 올라가려면 계단이 꽤 길더라고요. 그걸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시진핑이 얘기하니까 이쪽에는 푸틴이 있는데 거기 통역이 있고요. 김정은이 있고 통역이 있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김정은도 뭔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말수가 적어져요. 그렇게 길지 않은 한 뭐 40-50계단 정도 되는 이런 데인데 김정은이 올라가서 힘들어해요. 좀 숨도 가빠하고. 그리고 외신으로 들어온 그 영상이나 사진을 제가 정밀하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 연회가 끝나고 한영연회가 끝나고 곧장 푸틴의 전용 차량을 타고 이동해가지고 김정은이 북러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근데 가서 앉아있는데 푸틴 근육질이잖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푸틴이 70 이제 셋 정도 됐을 겁니다. 시진핑이 72이고. 근데 푸틴이 멀쩡하게 앉아있는데 김정은이 맞은편 앉아있는데 여기 땀이 막 비 오듯이 흐르고 입 있는데 여기 땀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거기 충분히 시원할 텐데. 네, 충분히 시원하고 그 다음에 차량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별 무리도 없는데 뭔가 이게 힘든 거죠. 체력이. 그게 이제 김정은 건강이 안 좋다는 거는 평양에서의 영상에서 드러나는데 김정은이 그 우크라이나 전에 갔다가 사망한 북한군 병사들을 벽에다가 이렇게 추모의 벽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걸고 훈장을 하나하나 달아주는 게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맨 마지막 아래쪽 단이
너무 낮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무릎을 꿇고 하나를 달고 또 훈장을 받아서 달고 이러다가 이게 한 3, 40개 되거든요. 일어섰다 쪼그렸다 이걸 3, 40번 해야 돼요. 나중엔 꾀가 났는지 한 번 내려서 2개를 달고 이랬는데 결국엔 마지막에 일어날 때 너무 힘겨워하니까 70 먹은 군부 원로인 박정천이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부축을 해가지고 휘청하는 걸 이렇게 했거든요. 김정은이 84년생이니까 나이가 이제 41살인데. 저보다 3살 어린데. 전반적으로 이 좀 140kg 정도 되잖아요. 체중이. 고도 비만에다가 여러 가지 좀 건강상의 어려움, 뭐 종합병동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은 됩니다. 뭔가 북중로 무대에 나와서 건강이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확실히 뭐 시한부설까지는 몰라도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확실해 보인다. 맞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로 나올 때는 그게 고도로 통제되고 편집되고 이럴 수 있지만 서방 매체한테는 그게 좀 어림없는 일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북중러의 이 회담이 뭔가 한국에게는 어쨌든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뭔가 안보에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한국은 좀 이걸 보고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북중 관계의 복원이라든가 회복 이런 부분에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 기회를 밀고 나가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과시하려고 들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뭐 10월 말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이재명 정부 또 한미일이 구상하는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 전략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김정은에 대한 시진핑의 영향력, 푸틴의 영향력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좀 장애를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요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미일에 대해서 이제 북중로가 이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탈해 가지고 김정은이 쉽게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에이펙에 온다거나 남북 관계를 개선한다거나 이재명 정부와 뭐 호응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기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이고 치밀한 접근법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죠.